그러면 이거 지혜만 독립시행 나오고 나머지는 독립시행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시험 범위.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산화탄소부터 보고 지혜만 따로 오면 될 것 같아요. 너 앞부분은 설마 교과서에서 내진 않을 테니까 기출 봐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전범이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건 것 같고, 기출 보란 얘기겠죠. 풀어보는 거고, 푸는 건 푸는 건데, 일단 이제 풀면서 정리를 좀 해놔야 범위가 넓을 때 머릿속에서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나오니까. 이거 몇 개 같이 보고 나머지는 뭐 각자 풀어보면 되겠죠. 일단 몇 개 같이 봅시다. 71쪽부터 갈게요. 어제 뭐 시험지 보면서도 평균 뭐 이런 거 확률 분포에서 이미 봤었는데 5번 같은 걸 만났다. 우리가 표로 주면 잘하는데 처음 봤을 때 이게 이런 거 주면서 분산 구하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자신감이 흔들릴 때가 있죠. 처음엔 그렇지. 지금이야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기억이 날아가면 이걸 보고 이때는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이때는 못해요. 확률 분포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1, 2, 3. 1일 때 확률이 5분의 1, 2일 때 확률이 5분의 3, 3일 때 확률이 5분의 1. 이걸 이제 이렇게 그린 거죠. 우리가 그냥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인 거예요.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이 표가 있고 함수가 있고 그래프가 있다고 했죠. 이산화탄소 분포는 보통 표나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이게 표, 이게 함수. 근데 확률 분포 표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표차 구하는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면 바꾸면 되니까. 사실은 이제 막 엄청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식에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이제 그거는 뺐어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묻지 않는 쪽으로 지도하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표차 구하는 건 이렇게 표현돼 있던 이렇게 표현돼 있던 표현을 그냥 다 이걸로 바꾸면 되는 거지. 요것만 하자.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 우리한테 뭐 평균, 분산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규 분포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확률 밀도 함수 주면서 평균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분포에서는 이 확률 분포표가 메인이야. 질량 함수를 확률 분포표로 고칠 수만 있으면 돼. 그럼 이제 이걸로 분산을 구하는 건 x의 평균, 제곱의 평균 이런 게 있으면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곱하고 곱해서 다 더했더니 6, 7, 8, 9, 12. 다음에 제곱의 평균 x제곱이 1, 4, 9 곱하고 곱해서 다 더했더니 22, 5분의 22. 그러면 5분의 22에서 2의 제곱 4를 빼서 분산은 5분의 2구나. 표현만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면 된다더라. 6번 말로 주저리 적혀 있어요. 이것도 표로 만들면 되죠. 요 동네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요거 이제 9번, 10번, 11번이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워낙에 유명한 것들이에요.
다 질문이 이제 9번, 10번, 11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는 11번은 또 잘 하더라고요. 9번이 이제 제일 난감해 하더라. 나한테 그 X의 평균, Y의 평균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평균 얘기를 했으니까 확률 분포표가 필요한데 X는 지금 뭐 확률 변수가 1, 2, 3, 4, 5 자연수를 가진대요. 이때 X가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아무것도 안 줬어요.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안 줬네. 이 자식이 A를 써버렸네. 그러면 뭐 P1, P2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이때 Y가 K1 확률, Y가 K1 확률은 X가 K1 확률을 2로 나누고 거기에 10분의 1을 더하는 거래요. 아, 좁네. Y가 1일 확률은 X가 1일 확률을 2로 나누고 얘를 10분의 1을 더하는 거래요. Y가 2일 확률은 X가 2일 확률을 2로 나누고 10분의 1 이렇게. 이때 2의 X가 귀찮다. 이제 땡땡땡을 이용합시다. 얘가 4 2의 Y를 구해라. 2의 Y는 1 곱하기 2분의 1 P1 플러스 10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에 P2 플러스 10분의 1 5 2분의 1 P5 플러스 10분의 1 그러면 1 P1 2 P2 3 P3 이렇게 해서 5 P5까지 있는데 이제 2분의 1이 좀 붙어 있네. 여기서 2분의 1 꺼내면 2 P2 3 4 5 P5 더하기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2의 Y는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이게 2의 Y예요. 이거 구하면 되는데 정리를 조금 다시 했더니 이 부분을 알려준 거네. 얘가 4라는 거 알려줬구나. 그러면 2 더하기 2분의 3 15 2분의 3 2분의 7 이런 식으로 A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8A의 값은 28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가 워낙에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걸 이제 다 적어보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해가 되면 막 다 적을 필요 없는데 그게 아니면 이게 하나하나 적긴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는 적어줘야 된다. 일단 그렇습니다. 요거 10번 일단 해봅시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10번 한번 해봅시다. 번은 뭐 설명이 필요 없어 보이고 11번 정도만 같이 보면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배정을 해주려고 해요. 뭐 1번, 3번 써라. 아니면 뭐 2번, 3번 써라. 뭐 이렇게 배정을 해주려고 해요. 그 중에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두 개 중에 작은 수가 있으니까 1하고 2가 적이면 1하고 2를 배정해주면 1이 x, 1하고 5를 배정해줘도 1이 x. 그래서 x가 1이 되는 경우가 1, 2, 1, 3, 1, 4, 2로 네 가지가 있고요. 2번 서랍이 x로 배정되는 경우가 이제 결국은 이제 2가 작은 번호니까 2, 3, 2, 4, 2, 5 세 개가 있죠. 3번 서랍이 작은 수다. 그래서 이제 3, 4나 3, 5를 말하는 거고. 두 개 줬는데 5가 작은 번호일 리는 없어요. 그래서 5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끝. 그러면 10개가 있네? 모든 경우에서 10가지. 그러면 2의 x를 구하면 되겠다. 2의 x는 둘이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 4, 6, 6, 4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겠다. 뒤에 똑같은 이야기들이고 이항분포로 갑시다.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하고요. 그래서 프린트가 독립시행부터 있었던 건데 공식은 보통 다들 이미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면 R번 일어날 확률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R번 일어난다 라고 할 때 그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 X가 R일 확률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횟수일 때 횟수가 R일 확률이 요거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식을 주면 100 C X에 4분의 1의 X제곱 4분의 3의 100-X제곱 뭐 이런 걸 주면 우리가 요 X가 이렇게 있고 4분의 1, 4분의 3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래서 총 시행 횟수가 100번 요 X라는 게 그래서 이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뭐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뭐 평균 구해봐라. 독립시행은 원칙적으로 이산확률 분포니까 이거 이산확률 분포 평균 내려면 확률 분포표를 가야 되는데 이산확률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확률 분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름 붙은 게 좀 있다고 했죠. 이산확률 분포에도 이름 붙은 게 있고 연속확률 분포에도 이름 붙은 게 있어요. 근데 이름 붙은 것 중에 특별히 하나만 공부를 했어. 이항분포만 공부를 했죠. 이항분포는 좀 편리한 면이 있어서요. 우리가 이러한 녀석을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 이항분포라고 하고 이항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B의 N의 P 이런 식으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다. 그래서 N과 P만 알려줘도 내가 식을 어차피 적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표기를 해두면 필요한 거 다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 곱하기 P였다. 여기서 이제 N하고 P만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사실 평균은 뭐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를 헷갈리면 안 되더라. P를 이제 요건지 헷갈리면 안 되더라. 여기 X, 여기 X. 가끔 막 이런 식으로 1을 감출 때가 있어요. 그 내가 알아서 잘 뜯어서 적어야 됩니다. 4의 100제곱이라는 건
결국 얘랑 얘를 합쳐서 100제곱 적은 거예요, 그냥. 합쳐서 적은 거지. 그래서 이걸 그냥 갈라서 적으면 돼. 4분의 1하고 4분의 3으로 이렇게 가를 수 있겠구나. 얘랑 얘는 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다. 이걸 보고 내가 저렇게 가를 수 있으면 된다. 다 비슷하고 7번? 얘가 Vx 이렇게.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평균의 제곱을 2배 한 게 제곱의 평균이다. 뭐 이런. 아니 잠깐 타임. 이항분포는 어차피 이걸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미안해요. 얘는 건드리지 않는 게 낫겠네. 괜히 했네. 이건 이 문제는 아니지. 이건 아니야. 얘는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낫네.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과 분산을 NPQ 하고 적을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낫네요. 양변을 N으로 하나 나누고 P로 하나 나누면 이렇게 NP가 Q, NP가 Q, Q는 1-P입니다. Q는 1-P예요. P는 10분의 1이구나. 또 11번은 그냥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11, 12 두 개 해봅시다. 11, 12 두 개 해봅시다. 13번은 설명할 건데 11, 12, 13 11, 12, 13 세 개는 설명을 합시다. 자, 어느 수학반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된 모둠이 10개 있다. 그래서 모둠이 10개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명을 선택을 한대요. 그 5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 분해. 남학생만 선택되는 거. 남학생만 선택되는 거. 그래서 이 모둠에서 2명을 뽑았더니 남학생만 선택될 확률이 10분의 3. 여기서도 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10번을 반복을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은 10번을 반복을 할 예정이고, 이때 이제 남학생만 뽑히는 사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만 선택되는 모둠의 수, 다시 말해서 남학생들만 선택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남학생들만 선택될 확률이 좀 아까 구했던 10분의 3. 이때 총 시행 횟수가 모둠이 10개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애들을 뽑고 여기서 애들을 뽑고 이걸 10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항분포, 독립 시행의 확률 분포라고 하더라. 그래서 평균을 구해봐라. 평균 NP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다. 계산을 한다기보다 거의 이 정도면 독해 부분이 더 중요해지죠. 내가 무엇을 확률 변수로 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복잡해지고 말이 길어지고 상황을 다양하게 이제 바꿔줄 때 이 확률 변수가 중요해요. 확률 변수가 어떤 반복되는 상황의 횟수를 의미하는 건 다 이항분포라고 보면 됩니다. 뭘 자꾸 여러 번 반복을 할 건데
내가 이제 관심 있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횟수야. 그러면 얘가 일어날 확률, 얘가 일어나는 횟수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내가 이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구나 하고 눈치를 채면 되더라. 자, 12번 마찬가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m이라고 한대요.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m은 1, 2, 3, 4, 5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런데 fm이 0보다 큰 사건, fm이 0보다 큰 사건이라는 건 그래프를 봤더니 f의 1, 0보다 크네요. f의 2, 0보다 커요. a라는 건 m의 값이 1, 2인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a라는 사건은 주사위에 1, 2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1, 2가 나올 확률 3분의 1. 그래서 주사위를 몇 번 던지게 돼요? 15번? 그러면 15번 던지는데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3분의 1. 그래서 평균은 5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 13번이 이제 이런 문제들의 어떤 이렇게 변형된 대표적인 형태인데 주사위를 한 개씩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해서 차가 3보다 작으면 A가 1점, 그렇지 않으면 B가 1점, 그래서 15회를 반복을 할 때 A가 얻는 점수의 기대값, B가 얻는 점수의 기대값. 자, 지금 점수의 기대값 이야기를 하는데 점수는 지금 바로 계산 못할 것 같고요. 눈의 수의 차가 3보다 작으면 A가 1점, 그렇지 않으면 B가 1점. 이러한 사건이 하나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가 3보다 작은 횟수, 차가 3보다 작을 확률, 이런 걸 구해서 총 시행 횟수가 15번이니까 일단은 얘가 설명하는 건 이런 상황입니다. 점수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야 되고요. 일단 차가 3보다 작은 확률, 차가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차가 3보다 작다는 건 차가 3보다 작은 건 차가 2거나 차가 1이거나 차가 0인 걸 말하는데 누가 클 필요는 없죠. 그러면 차가 2인 게 1, 3, 2, 4, 3, 5, 4, 6, 그 다음에 6, 4. 4, 6은 A가 4 나온 거고 6, 4는 B가 4 나온 거예요. 다른 거죠. A가 4 나온 거랑 B가 4 나온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8가지. 귀찮으니까 다시 적지 않아요. 8가지. 1, 2, 2, 3, 4, 5, 6. 10가지. 그래서 8개, 10개, 1, 1, 2, 2, 3, 3, 4, 4, 5, 6, 6. 6개. 그래서 차가 3보다 작은 경우가 8개, 10개, 6개. 24개 있어요. 모든 경우에서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A가 뭐 나오고 B가 뭐 나오는 거. 그러면 A가 6가지, B가 6가지, 총 36가지. 그래서 P는 36분의 24. 여기까지 알았어요. 이제 점수 얘기를 하면 돼요. A가 얻는 점수, A의 점수는 이렇게 될 때마다 1점씩 얻어요. 그러면 5번, 이게 5번 벌어지면 A가 5점, 7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7점. X의 점수는 결국 그냥 이 횟수랑 같아요. 그래서 A가 얻는 점수의 기대값은 그냥 X의 기대값 N, P
B의 점수는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얻는 거니까 X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머지 15-X번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B의 점수의 기대값은 이렇게 5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 이게 아마 A가 10점, B가 5점 이렇게 얻고 끝나지 않겠냐, 뭐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해보고 나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조금 이르지만 조금 쉬었다가 연속 확률 분포 들어갈게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확률 밀통수를 이어서 가봅시다.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4번 갈까요? 일단은 요거는 미지수가 2개니까 0부터 B 사이에서 0부터 B 사이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A부터 B 사이가 4분의 1이다. A부터 B 사이의 확률,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 말하는 거죠. 이게 4분의 1. 전체 넓이가 1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4분의 3. 전체 넓이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1 돼야 되니까 전체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1 돼야 되니까 B가 루트 2, B제곱이 2, B가 루트 2. 이건 좀 귀찮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가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하고 양변을 루트 2로 나눠서 A가 4분의 3 루트 3. 갑자기 3은 어디서 나온 거지? 4분의 3 루트 2.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풀면 우리 이제 여기가 4분의 3, 여기가 4분의 1. 그런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어차피 높이가 같으니까, 높이가 똑같으면 얘가 4분의 3, 얘가 4분의 1, 3대 1일 때, 넓이 B가 3대 1일 때, 높이가 같다면 밑변의 B가 3대 1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한 칸을 T라고 두면 A가 3T, B는 4T. 그래서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4분의 3 돼야 돼. 3, 3 나눠주고 2, 2 나눠주고 T의 제곱이 8분의 1. T가 루트 8분의 1. A는 루트 8분의 3. 위아래에 루트 2를 곱해서 4분의 3 루트 2.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다. 넓이 B를 이용해서 밑변의 B를 몇 대 몇 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언제 써도 쓰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9번은 책마다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9번은 뭐 모든 책이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얘가 1, 얘가 A. 얘가 4, 여기가 3A. 이때 0부터 2까지 100 P에 0부터 2까지 100P에 0부터 2까지 값을 구해봐라. 일단은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3A. 그러면 이게 1대 A, 얘가 3대 3A. 그러면 얘랑 얘는 닮음이에요. 얘랑 얘는 지금 닮음인데 닮음비가 1대 3이죠. 그래서 요거를 세 토막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잘라보면 얘네들이 넓이가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의 확률이 1이니까 한 칸에 10분의 1씩 0부터 2까지면 두 칸이니까 이거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10분의 2, 두 칸,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20 A를 그냥 직접 구하면 A를 직접 구하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1 돼야 돼. 그래서 2분의 A, 2분의 9A, 2분의 10A가 1, A는 5분의 1.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10분의 1. 그 다음에 2까지. 그러면 이만큼이 길이가 3인데 이 길이가 1이니까 1대 3은 1대 3. 그래서 이 길이가 A. 이 부분의 넓이를 설명할 때 또다시 2분의 1에 1 곱하기 A. 얘도 10분의 1. 그러면 둘이 더해서 10분의 2, 5분의 1. 그렇다 하면 100p 0부터 2 사이는 20.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 12번은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0부터 1 사이에서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가 kx 마이너스 kx 4제곱이다. 이때 24k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뭐 K만 일단 구하면 끝나는 거래요. 그때 우리가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이건 이제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휘어질 테니까 1차 함수가 아니거든요. 휘어질 테니까 삼각형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다고요. 근데 사실은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은 정적분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정적분으로 풀면 언제나 풀리긴 해야 돼요. 근데 다만 그걸 지금 낼 수 있다 없다 부분이 약간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는 본래는 저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겠지만 저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하면 항상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정적분이 맞아요.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녀석을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지수에 1을 더해주고 이걸로 앞을 나눠서 이렇게
얘를 1로 더해주고, 지수에 1 더해주고 나눠서 정적분이라는 건 1 넣고 0 넣고 빼는 거예요. 위에 거 먼저 넣는 거죠. 1 넣고 0 넣고 빼는 겁니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0 넣으면 0 이렇게. 그래서 10분의 5, 10분의 2, 10분의 3 K. 이렇게 전체 확률 1이 되어야 하니까 K는 3분의 10이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뭐 이런 게 본래는 맞긴 해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이게 이제 있다 없다 부분의 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뒷장에 15번하고 18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가 너무 쉬운가? 정규분포 갑시다. 이 동네가 이제 문장들이 줄줄줄줄 있는데 보면 이게 처음에만 좀 당황스럽고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 계속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그냥 쭉 똑같은 건데 뭐 각 제품의 무게가 평균이 30,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래서 무게를 X라고 하면 이게 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무게가 평균이 36, 표준편차가 4. 이 자리 제곱 적어야 돼요. 원래는 분산 들어가는 자리인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제 표준편차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 자리를 뭐 16이라고 안 적고 4의 제곱이라고 적어 놓긴 해. 근데 일단 저 자리는 분산 적는 자리예요. 그래서 4의 제곱하고 적어 놓을 거고요. 자,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때, 자, 우리가 지금 요 단원에서는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나중에 뒤에 가면 이 중에 36개를 선택하여 평균을 냅니다. 그게 이제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요 문제가 이제 정규분포 문제. 여기서 임의로 36개를 선택하여 평균을 내었더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그 추정 문제들, 표본 평균에 관련된 뭐 문제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개 뽑으니까 그냥 정규분포 문제 한 개 뽑았어. 그러면 모집단에서 이야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얘가 한 개 뽑았을 때 무게 X가 평균은 36인데 32 이상이고 44 이하일 확률. 그러면 우리가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넣어서 구할 건데, 그래서 평균은 넣으면 맨날 0이고요. Z 값이 평균은 맨날 0이고 32를 넣으면 마이너스 1, 44를 넣으면 2. Z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일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근데 이 부분의 확률은 0부터 1까지랑 같으니까 0.3413. 이 부분의 확률이 0부터 2 사이 0.4772. 조리서에서 0.778. 잠깐만, 내가 외운 개가 아니네. 5, 8, 1, 8, 0.8185.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이제 7번이 되게 불편했었죠.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확률, 비율 요걸 이제 같은 말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위 4%다. 그러면 뭐 비율이 4%란 얘기지만 그걸 이제 확률로 이해를 하는 거지. 얘보다 잘 본 사람이 4%. 그래서 10만 명 시험 점수가 점수네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이때 4% 이내에 들으려면 이 점수가 이제 뭐 몇 점인데, 이 점수보다 위쪽에 사람의 비율이 4%, 이보다 잘 볼 확률이 4%.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문제에서 보니까 Z값이 1.75가 되면 1.75가 되면 0부터 1.75 사이의 확률이 0.46 이래요. 아, X가 Z값이 1.75가 되면 딱 4%에 걸리는 거. 그럼 요거보다 높으면 4% 안에 드는 거예요. 10만 명은 필요가 없었네요. 10만 명은 결론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었네. 우리가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그래서 1.7로 나와야 되니까 1.75 4분의 7 양변은 20을 곱하면 85점 이상 돼야 1등급. 그러하다. 그래서 15번 해봅시다. 같이 보면 자, A 과목 시험 점수의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A 과목이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 다음에 B 과목은 평균이 M 플러스 3 표준 편차는 여전히 시그마. 이때 A 과목 80점 이상 A 과목 80점 이상 얘가 9% B 과목 80점 이상 80점 이상 얘가 15% 이게 평균이 3점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80점 넘는 사람도 많네요. 이때 뭐 M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구해봐라. 자, 이게 지금 0.09면 이쪽이 0.41인데 다시 말해서 이걸 Z값으로 만들었을 때 Z값이 1.34가 된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15면 여기가 0.35니까 이걸 Z값으로 만들면 1.04가 된다는 뜻인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분의 80 마이너스 M 얘가 1.34 시그마 분의 80 마이너스 M 플러스 3 얘가 1.04 그러면 80 마이너스 M은 1.34 시그마 80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1.04 시그마 둘이 뺐더니 80 빼면 없어져요. 마이너스 M 빼면 없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뺀 거가 둘이 빼서 0.3 시그마는 10 일단 시그마 알았어요. 시그마 10이면 얘가 13.4 그러면 M은 80에서 13.4를 빼서 66.6 M 플러스 시그마 76.6 5번 다음에 17번 갈까요? 이게 이제 정규분포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얘는 우리한테 평균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평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얘가 하고 있는 얘기가 6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랑 5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가운데에 평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의 가운데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60. 이런 표현은 평균을 알려주고 싶은 거더라.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알려줬어요. 제곱의 평균은 왜 알려주죠? 분산 알려주려고, 그죠? 그러니까 분산이 16. 그러면 아하, 이러한 정규 분포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4인 그러한 정규 분포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6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거 z값이 2예요. 해보면 z가 이게 나올 거고, 우리가 요 z값이 2인 녀석을 옆에 있는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수능 시험지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옆에 있는 녀석은 이거 이름이 정규 분포표입니다. 이거는 정규 분포표고요. 밑에 있는 게 표준 정규 분포표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z값 적혀 있는 건 표준 정규 분포표고요. 지금 이건 z값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표에 x 적혀 있잖아요. 표에 x 적혀 있어서 n 플러스 몇 시그마 적혀 있는 건 이건 정규 분포표예요. 수능 문제에 이게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적혀 있었을 리가 없는데 정규 분포표 준 거예요. 근데 읽는 방법은 똑같아. 시그마 앞에 있는 걸 K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n 플러스 1.5 시그마, n 플러스 2 시그마, n 플러스 2.5 시그마 적혀 있는데 시그마 앞에 있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K 값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사용하면 돼.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이게 이제 z 값이 2라면 정규 분포표에서 시그마 앞에 2 곱해져 있는 거 0.4772. 요거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0.5 더해서 0.9772.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러면 4번. 다음에 20번 갈까요? 자, x와 y는 평균이 모두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4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 z는 표준 정규분포고, 그건 나도 알고.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고 b의 절대값이 y의 절대값이 b보다 작거나 같고 자, 그러니까 x라는 녀석은 평균이 0이야. 평균이 0이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일 확률 뭐 이런 걸 구하려고 하면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시그마 x 마이너스 m. 그래서 여기다가 a 넣어서 요거 z 값이 시그마 분의 a, 요거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a예요. y도 평균이 0이고 절대값 y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b부터 b 사이일 확률이 아까 쟤랑 확률이 같다고 했어요. 얘는 표준 편차가 2분의 시그마, 그래서 y 마이너스 m, 이것도 평균 0, 이것도 평균 0이라고 했어요. 둘 다 평균 0이라고 했다. 그러면 b를 집어넣으면 시그마 분의 2b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2b. 근데 확률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뭐라고 적은 거야?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절대값 y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절대값 y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같으려면 시그마분의 a가 시그마분의 2b랑 같아야 되는 거죠. z값이 같아야지. 그래서 a가 2b예요. 일단 그래. 자, 그러면 양수니까 a가 2b면 b가 더 큰 거죠. 양수니까 2 곱하면 더 크겠지. 기억 맞는 얘기. 니은 z가 c분의 2b보다 클 확률, 시그마분의 2b보다 클 확률. 여기 얘가 2분의 y가 2분의 a보다 클 확률. 2분의 a가 뭐예요? 2분의 a. 2분의 a면 b죠. 니은은 지금 시그마분의 2b가 y가 2분의 a, 다시 말해서 b보다 클 확률 하고 설명을 하는 건데, 저기 그림에 이미 표시해 놨어요. 둘이 같은 자리 맞아요. 밑에가 z값, 위에가 y값이었죠. 그래서 시그마분의 2b보다 클 확률이 y가 b보다 클 확률과 같아요. 니은도 맞는 얘기. 그 다음에 y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7. 이거가 0.7일 때 이거가 0.3a. 지금 우리 이거 문제에서 얘랑 얘가 확률이 같다고 하면서 결국 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면 이 부분의 넓이도 a였던 거. 디귿에서 만약에 이게 0.7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0.5니까 a가 0.2일 때를 말하는 건데, y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7이다 라는 말은 이 부분이 0.7이다, a가 0.2다 이런 뜻인데, 이게 0.2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2a니까 0.4가 됐어야지. 0.3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것은 틀린 얘기. 그냥 이 동네는 갑자기 벼락치기해서, 물론 내 기준에서는 벼락치기인데, 나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내 기준에서는 벼락치기인데요. 그냥 한 두세 달 바짝 벼락치기해서 갑자기 되는 동네입니다. 두세 달 하는 게 벼락치기. 수학 입장에서는 뭐 3일 공부해서 갑자기 막 이게 알아들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지금 솔직히 거의 독해에 해당하는 수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되진 않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며칠에 한 개씩 보다 보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어도 이번 주에 다시 보면 느낌이 새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그냥 이렇게 몇 번 보면 되더라. 그래서 이런 20번 같은 것들은 알아만 들으면 되는 거고, 21번은 사실 내가 조금 요렇게 저렇게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겼나? 이게 아니네. 그러면 이렇게 생겼나? 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가정을 해보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요 20번, 21번들은 남한테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는 한데 스스로 해본 경험들이 좀 필요한,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예요. 다만 이제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몇 번 해보면 이건 또 해보니 이렇게 되는구나, 뭐 그냥 그 정도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상상도 못하는 게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창의력을 요구하진 않아. 통계에서 창의력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말에 맞는 걸 찾으면 그냥 그게 답입니다. 일단 21번을 한번 해보고 조금 있다가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찾는 거라 해보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봅시다.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F12, F20보다 크고 4보다는 22가 작고, 이거 되게 이렇게 되면 눈금을 정확하게 매겨줘야 돼요. 지금 4부터 22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잠깐만 8, 10, 12, 14, 16, 17 너무 크게 했다. 6, 8, 10, 12, 14, 16, 18, 20, 22. 그래서 F의 10이 F의 20보다 크대요. F의 10이 더 크다는 얘기는 F의 10이 평균에 더 10이 평균에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10이 M에 더 가깝다. 다시 말해서 10하고 20의 가운데에 15가 있을 텐데 평균이 10쪽에 더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M은 15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M이 15면 딱 가운데니까 얘네 둘이 같았어야 되고요. M의 값이 만약에 15보다 큰 값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었으면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15보다 큰 쪽에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10만큼, 20만큼 갔을 때 20쪽이 더 컸었어야 돼요. 어쨌든 이거 잘 나오는 표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줄 거야. 일단 15보다 작아야 돼요. 마찬가지 F의 4보다 F의 22가 더 크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M은 22에 22가 M에 더 가까운 거예요. 22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평균은 얘네 둘의 가운데 26, 13 M은 13보다 커야 됩니다. 본래는 이렇게 하면 한 두세 개 나와야 되거든요. M 값이 두세 개 나와서 그걸 내가 이렇게 그려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다행히 M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가 이제 뭐 17, 13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14, 15, 16 이걸 이제 다 해봐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좀 있는데 지금은 그냥 한 번에 되네요. 그러면 저렇게 그릴 필요가 없었네. 그러면 더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다 했네요. 괜히 그렸다. 17 0.6 얘가 0.8 그래서 0.288에서 0.226을 빼면 0.062 그래서 1000A 그러면 62 뭐 이렇게 구하는 거군요. 다음에 23번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확률 변수를 두 개를 줬네요. x는 10의 4의 제곱을 따르고 y는 m의 4의 제곱을 따르는데 이게 어쨌든 4, 4 똑같으니까
이게 평행 이동만 된 거고 모양은 똑같아. 그런데 F12랑 F26이 같대요. 내가 하나가 이거라고 하면 얘를 이제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데, 평행 이동을 해서 뭐 이런 게 나왔다고 치고, 이런 게 나왔다고 치고, F12가 F26이랑 같고, Y가 2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보다 커. 그러면 Y가 26보다 크거나 같은 0.5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M은 26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Y가 이제 26인 녀석이 그 평균보다 왼쪽에 있어야 26보다 크거나 같다가 0.5를 넘어가니까. F의 12랑 Y의 26이 똑같은데, 그러면 얘가 10, 얘가 M, 12랑 26이 똑같대요. 12, 26 이렇게. 이게 F고, 지금 이게 F고 얘가 G예요. 이게 F고 얘가 G. 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그 F의 12랑 G의 26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 부분의 길이랑 이 부분의 길이가 지금 똑같아야 될 텐데, Y 값이 똑같이 깎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 길이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6이면 얘는 이 길이가 2니까 얘가 28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G가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우리가 요 길이가 8이니까, 그냥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미 평균 알았는데 뭐 그냥 하면 되지. 뭔 생각한 거야. 평균 28 알았고요.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표준 편차는 4 이미 있었으니까, 요거 Z값이 마이너스 2네요. 0.477이, 여기가 0.477이 0.0228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이제 모양이 같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다 보면, 지금은 뭐 경우의 수가 막 여러 개 있지는 않은데, 지금 문제에서 이런 걸 주지 않고 다른 식으로 힌트를 주면 26이 이쪽일 때랑 이쪽일 때를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6이 이쪽에 있으면 얘가 28이고 26이 이쪽에 있으면 M은 24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알아듣는 연습이 필요하더라.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해보고 나서 질문을 받읍시다. 추정 부분은 설명 못했는데 일단은 쭉 해보고요. 다음 주에 한 번에 질문을 받을게요. 다음 주에 이거 질문 받고, 내가 교과서는 다 줬니? 안 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